아. 음, 인지법행 85페이지, 예, 중간. 무비계에서 이제 호흡 경로에 대한, 얘기죠. 본문을 볼까요? 뇌척수로 경로상에서 호흡 경로와 냄새 경로가 서로 다르다. 냄새를 맡을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뇌척수로 경로가 작동하고, 호흡을 했을 때는 피질이 활성화되면서 뇌척수로 경로가 작동한다. 들숨에는 가바가 분비되면서 피질 억제 기능을 하게 되고, 날숨에는 글루탐산과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서 피질이 활성화된다. 냄새 경로에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같은 코가 쓰이면서도 정반대의 체계가 작동하는 것이다. 냄새에 관점을 두었을 때는 심장박동이 더 빨라지고, 피질에 관점을 두었을 때는 박동이 느려진다. 냄새의 아드레날린 체계와 호흡의 아세틸콜린 체계를 함께 활용한 수행이 발성수행이다. 발성수행의 들숨기법은 교감신경과 척수를 동시에 자극하는 방법이다. 코로 들이신 냄새 경로 호흡은 교감신경을 자극하면서 꼬리뼈 끝까지 내려간다. 이 호흡으로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들숨에 열감이 수반되는 것은 냄새 경로가 자극되었기 때문이다. 백회로 들이신 피질 경로 호흡은 척수의 피질 경로를 자극하면서 황정까지 내려간다. 이 호흡으로 가바가 분비된다. 들숨에 신경이 억제되고 무념 상태가 되는 것은 피질 경로가 작동되었기 때문이다. 한 호흡에 이 두 가지 체계를 함께 활용한다. 날숨에 발성이 이루어질 때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호흡을 들이실 때 코로 들이쉬는 숨과 백회에서 빨아들이는 숨을 일치시킨다. 호흡을 들이쉴 때는 양쪽 모두 나선으로 빨아들인다. 코로 들이신 숨이 후각신경을 자극하고 대뇌 기저부를 거쳐서 시상하부를 자극한다. 그런 다음 교감신경 줄기를 타고 꼬리뼈 끝까지 내려간다. 백회에서 들이신 숨은 피질 경로를 따라서 시상까지 내려온다. 그런 다음 중뇌, 교뇌, 연수를 거쳐서 황정까지 내려간다. 코로 숨을 들이쉴 때 미심에서부터 시상부까지는 나선 호흡으로 들이쉰다. 이때 호흡 경로상에 펼쳐지는 빈 공간을 시각적으로 인식한다. 백회에서부터 시상으로 내려가는 피질 경로도 나선 호흡으로 들이쉰다. 이때 호흡 경로상에 세워지는 신경 억제 상태를 인식한다. 두 경로의 호흡이 시상부에서 만날 때 빈 공간을 주시하는 각성과 신경 억제로 조성되는 무념이 한자리를 이룬다. 그 상태에 머물러서 충분하게 음미한다. 그 두 가지 감각의 다른 점도 느껴보고 같은 점도 느껴본다. 시상 막관을 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다. 이게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죠.
우리가 이 호흡이라는 거를 참 많이 관심을 갖고 숨쉬기를 하는데, 아까 낮에도 이제 이 호흡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같은 코가 쓰여지는데 이 숨 쉬고 냄새 맡는 기능이 서로 다르게 쓰여진다. 그 입도 마찬가지예요. 입도 이게 말하고 맛보잖아, 그죠? 네. 근데 말할 때는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맛볼 때는 부교감이 항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안이비설신이라는 것이 쓰여지면서 어떤 그 관점으로 그 의식이 소위 그 육군이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인체 내에서 작동하는 이제 신경 경로가 달라지고, 또 신경 전달 물질이나 신경 조절 물질의 분비가 달라진다. 이게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원리를 알고 호흡 수련을 할 때도 그런 원리를 알고 해야 돼요. 그냥 숨쉬기를 하면서 그 일상적인 숨, 이거는 대부분 이제 그 외기를 들이쉬는 그런 용도에 맞춰져 있지만, 그러면서도 항상 거기에 교감성이 같이 작용해 가지고 이제 향기나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외부 환경에 대한 지각, 그리고 이제 외부 위험성에 대한 이제 그런 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코가 쓰여지더라도 그 코의 기능이 수행의 어떤 목적이나 또는 질병의 치유라는 것을 놓고서 어떤 기능이 쓰여져야 하는지를 갖다가 알고 거기에 맞춰서 호흡을 갖다가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면 정반대의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성취해야 될 것은 성취가 안 되고 엉뚱한 것이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통 그 냄새 경로 같은 경우는 척추가 있으면 척추에 그 고랑이 있죠. 양쪽 고랑, 그죠? 척추 중심부에 뼈가 있고 척추 양쪽에 고랑이 있는데, 그 양쪽 고랑을 타고 교감신경이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냄새 경로는 척추의 양쪽 고랑을 타고 내려가는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그 공법이다. 그리고 이제 백회에서부터 들이쉬는 나선호흡으로 백회에서부터 들이쉬는 호흡 경로는 척수의 중심부를 자극해요. 그 척수의 중심부를 자극하면서 내려가면서 여기서 이제 오히려 신경을 억제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무념처죠. 이것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행법이다. 그래서 무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냄새 호흡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심장박동이 점점점 빨라지고, 이 감정이 일어나고, 그 업식이 촉발돼서 생각이 더 많아지는 이런 이제 결과가 생겨나는 거고, 무념을 얻고자 수행을 하는데 그 호흡으로 수행을 해가지고는 무념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무념을 얻으려면 나선 호흡으로 백회에서부터 척수 중심을 자극하는 이제 가바를 분비해가지고 신경 억제 체계가 되도록 하는 그 호흡을 갖다가 해야 그걸 통해서 이제 무념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행을 시키면서 그거를 알려주지 않는다. 그거는 참, 그 결과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게 되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숨 쉰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 숨 쉰다는 걸 통해서 내가 마음 챙김을 행하는데 어떤 마음을 챙겨야 되는지, 그걸 명확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호흡의 기법에 따라서, 마음 챙김을 해야 할 그 염처가, 서로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발성 수행을 할 때는 그 두 가지 경로를 갖다가 동시에 자극한다. 백회에서 들이쉬는 호흡, 그래서 척수 중심부를 자극하는 호흡, 미심으로 나선으로 들이쉬어가지고 옥침으로 나와서 척추의 바깥쪽 라인을 타고 명문까지 내려가는 그 호흡을 동시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두 갈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앞뒤로 그 두 가지 호흡 경로와 냄새 경로가 같이 자극되도록 하는 그런 이제 공법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숨을 그렇게 들이쉬고 날숨에 발성을 하면서 신경 억제된 그 영역을 활성화시켜주고 그 영역이 활성화될 때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생겨난 열기를 가지고 그 영역을 갖다가 씻어내는 이제 그런 공부를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호흡 수행이다. 그래서 이제 무비계를 하는데 신경 억제를 통해서 무념처가 확보가 되고 그리고 냄새 경로의 자극을 통해서 이제 업식이 발현이 된다면 그렇게 냄새 경로의 자극을 통해서 발현되는 업식을 무념처를 통해서 비춰본다. 이것도 무비계예요. 그리고 무심처, 가슴 바탕에 세워진 편안함으로 냄새 경로를 갖다가 자극했을 때 나타나는 업식을 비춰본다. 이것도 무비계야. 그리고 그 무심처와 무념처를 갖다가 서로 능연하면서 냄새 경로의 자극을 통해서 나타나는 업식을 비춰본다. 이것도 무비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것들을 이해하고 호흡 수행을 하더라도 어떤 염처를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무비계할지를 갖다가 이제 명확히 알아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냄새 경로에서는 아드레날린 체계가 분비되고
신경 억제 체계에서는 이제 가바와 이제 아세틸콜린 체계가 이제 분비가 되는데, 이거는 호르몬적으로도 정반대 호르몬이고요. 대부분 이제 호흡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이 무념 수행이 안 되고 이 냄새 경로를 자극하는 호흡 수행을 할 경우에 이제 여기서 생기는 그 부작용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 올 2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논문을 이제 봤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암이 자율신경의 관계에서 생긴다. 그래서 이제 보통 유방암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 과도항진에서 유방암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는 부교감 과도항진에서 대장암이 생기고, 전립선암 같은 경우도 이제 부교감 이제 과도항진에서 이제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암을 종류별로 해가지고 한 6가지 정도의 암을 자율신경의 불균형에서 생기는데, 그때 이제 교감성 암이냐 부교감성 암이냐 이걸 갖다가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논문으로 발표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암이 생겼을 때 교감성으로 생긴 암, 예를 들어 유방암이 생겼는데 그거를 갖다가 교감성을 자극하는 쪽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면 더 악화가 된다. 그거는 이제 교감성에서 생겼기 때문에 부교감성을 자극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 전자약 치료와 기존의 항암요법 치료가 병행이 되는데, 전자약 치료를 할 때 신경 경로의 자극을 이제 그걸 알고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수련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말이지. 유방암이 생긴 사람이 교감신경을 더 자극하는 냄새 경로 자극 호흡을 하게 되면 유방암이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부교감을 자극하고 신경을 억제하는 그 호흡을 해야 유방암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결과잖아, 그지? 이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런 차이인 거예요, 치료가. 그러니까 그 수행을 하면서, 특히 호흡 수행을 하면서 그런 거를 잘 모르고 무턱대고 해서 숨쉬기를 과도하게 막 빠르게 급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교감 자극이거든요. 교감이 너무 자극이 돼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슴신경하고 가로막신경, 이게 다 교감성 신경인데, 이것에 이제 과도한 이제 기능이 생겨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횡격막하고 가슴 쪽, 이제 폐하고 심장, 이제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방까지 그 데미지가 생긴다는 거야. 더군다나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이렇게 딱 몰입해서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 데서 생기는 부작용들은 때로는 어떤 이
치료가 되지 못하는, 치료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로까지 갈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이. 예.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 걸. 근데 그런 걸 알려주질 않아. 그러니까 몰라. 어, 알려주지 못하는 게 아니고 몰라 아예. 어. 그 뭐 숨을 길게만 쉬고 오래 참기만 하고 어? 뭐 이러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누구야 봉우 선생인가 누구였죠 그 봉우 할아버지 뭐 신성같이 생긴 할아버지 있었잖아요 그 주인공 그 양반이 그 지식호흡이라는 거를 이제 유행을 시켜가지고 그 양반의 그거를 따라서 수련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집단을 이루어 갖고 이제 임자도 수행이라는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갯벌에 가가지고 이제 갯벌에서 그 수행을 하는데 그 숨을 참는 수행을 한 거야. 그래 뭐 3분, 5분, 막 10분 뭐 막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참고 막 그 추운 겨울에 겨울 갯벌에 가가지고 그 수행을 한 거야. 그때 당시 한 40명 정도가 이제 그 수행을 했는데 그 수행을 한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다 신경이 망가진 거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막 꺽꺽하고 하는데 우선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쭉 깔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자기들은 진짜 몇 년 동안 죽을 둥상둥 시키는 대로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우리가 왜 이런 과보를 받아야 됩니까? 응? 그래가지고 그 몇 사람을 이제 치료를 해주면서 그 호흡 수련의 그 폐단을 이제 보게 됐는데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처음에 수식관으로 수행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부작용은 없었어요. 이제 그 참는 숨을 안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무지하게 그 호흡 수련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그 병을 가장 오랫동안 앓았던 사람이 저 영덕에 가면 민속주겸이라고 주겸공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김일음 선생 그 생전에 주겸은 실제로는 이 사람이 처음으로 구웠어. 그 민속주겸에서. 그래가지고 그 김일음 선생이 주겸을 굽다가 실패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성공을 하니까 이 사람이 만든 걸 갖다가 민속주겸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 주겸 공장을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 당시엔 주겸이 되게 잘 나갔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임자도 그 수행했던 사람이야. 근데 뭐 맨날 가면 꺽꺽거리고 뭐 밥도 못 먹고 맨날 막 빼짝 말라가지고 그냥 피골상접형이에요. 완전히 이렇게. 맨날 찡그리고 있어. 이 사람은 그 병을 어떻게 고쳤냐면, 그러니까 안 해본 게 없어, 이 사람은. 그 병 고치려고. 본인이 뭐 경옥고를 만들어서 뭐 본인이 그것도 먹어보고 뭐 뭘 해서 먹어보고 막
그, 뭐, 음양식, 뭐, 물 안 먹는 거 있잖아요. 물 안 먹는 것도 해보고, 뭐, 갈 때마다 다 달라져. 뭔가 이 식단이. 그 어느 날 갔는데, 그, 저기, 그, 말, 왜, 다리 있잖아요. 말, 다리, 그, 우리 족발, 우족 하듯이, 우족, 그 말족 있잖아요. 말족을 가마솥에 삶아가지고, 그 막 이만한 뼈를 앞에다 놓고 그걸 뜯어먹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 이렇게, 그, 밥을 이렇게 먹냐? 그랬더니, 자기가 병을 고쳤대. 그래서 어떻게 고쳤냐? 그랬더니, 3일에 한 끼를 먹는데, 하도 소화가 안 되고 힘드니까, 뭐, 음양 감식도 해보고, 오행식도 해보고, 별걸 다 했는데 안 고쳐지고, 3일에 한 끼를 먹으니까, 깔아지는 게 없어지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3일에 한 끼 먹는 밥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 한 끼를 막, 이만큼 쌓아놓고 먹는 거예요. 후모 먹고 막 그 고기도 막 그렇게 많이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이제 평소에는 이 사람이 뭘 먹으면 꼴 하고 시원하게 트림을 한 적이 없어. 맨날 꺽꺽꺽 이러고 트림이 안 나와. 근데 그렇게 먹고 나서 트림을 갖다 막 꺽 하더라고. 그래갖고 병을 고쳤어요. 3일에 한 끼 먹는 거로. 그 참 열심히 하더니 성공은 했구나 그래. 아주 이 사람은 남의 말도 잘 안 믿어. 그 시키는 거 하지도 않아. 본인이 뭘 알아서 해야 돼. 결국에는 그거로 이제 그 병을 고쳐가지고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게 벌써 몇 년이야? 80년대 중반에 임자도 훈련 해가지고 그러니까 2016년도인가 그때 그 3일에 한 끼 먹는 걸 해서 고쳤거든요. 근데 그 세월 동안 본인이 뭐 무슨 뭐 하여튼 본인이 아프니까 뭐 의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별 뭐 희한한 어떤 민간 처방에서부터 뭐 이걸 열심히 하고 했는데 다 실패하고 결국엔 3일 한 끼로 그걸 고친 거야. 그러니까 자율신경이 한번 망가지니까 그거를 회복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그나마 그 사람은 그거 고쳤으니까 다행이지. 그러니까 참 무지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여튼 수많은 수행 유파들이 하여튼 거쳐갔는데 제대로 그거를 알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주 드물었어요. 호흡 하나만 갖고도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오죽하겠어요.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음 내용을 보죠. 시상까지 호흡 경로가 확보되었으면 1단계 호흡이 완성된 것이다. 이제 이 시상까지 호흡 경로는 미심에서 시상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백회에서 이렇게 나선 호흡으로 시상까지 들어가는 것이나 요게 이제 이렇게 니은자잖아. 그죠?
미심에서 들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만나고 요 니은자 호흡이에요. 그래서 요 미심에서 들어가는 것은 시상을 거쳐서 옥침으로 나와서 이렇게 해서 척추를 따라서 내려가고, 백회에서 들어온 건 시상에서 그대로 중내로 내려가서 척수를 따라서 황전까지 내려가고, 이 옥침으로 나온 거는 이제 명문까지 내려가고, 그래서 명문하고 황정이 이렇게 마주보는 이제 관계가 되죠. 머리에서는 두 경로로 나누어서 가고, 그때 이제 백회에서 내려가고 미심에서 들어가는 호흡이 중앙에서 이렇게 딱 만나면 그게 이제 시상 막관을 하는. 그래서 이제 요 미심에서부터 앞쪽에서 들어가는 거는 이제 텅 비워진 무념을 보는 근거가 되고, 시상에서 수직으로 내려가서 이제 백회에서 시상까지 수식으로 내려가는 호흡은 무념주, 이제 신경 억제 체계로 생성되는 그 무념, 그것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양쪽이 가동됐을 때는 이제 시상막관이 신경 억제성 무념과 공간이 텅 비워진 것에 대한 인식으로 생겨나는 무념, 그 두 가지가 이제 시상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거 자체가 첫 단계 무비계예요. 예. 이 호흡 경로, 냄새 경로에서 첫 번째 무비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단계 호흡이 이제 완성된 것이고, 아래쪽으로 한 단계씩 내려가면서 호흡 경로를 갖다가 확장시키는데, 중내까지 2단계, 교내까지 3단계, 연수까지 4단계, 그 다음에는 경수로 내려가고, 경수 8단계, 흉수 12단계, 요수 5단계, 천수 6단계가 전체 호흡 경로의 단계죠. 이렇게 한 계단씩 내려오면서 척수막관이 시작돼요. 한 단계씩 척수가 억제될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안근수행이나 이근수행에서도 척수막관이 이루어지듯이 비근수행에서도 척수막관이 이루어진다. 들숨으로 억제된 신경 영역이 발성으로 활성화되면 교류와 제도가 함께 이루어진다. 시상 단계에서는 6개의 주체의식을 보게 되고, 손해에서는 유전형질을 물려준 모든 조상들을 만나게 된다. 연수에서는 언혼이 깨어난다. 경수로 내려오면서 첫째 마디가 아수라계, 둘째 마디가 아기계, 셋째 마디가 지옥계, 넷째 마디가 축생계, 다섯째 마디가 인간계, 여섯째 마디가 천상계와 연결된다. 경수 7째 마디와 8째 마디도 천상계와 연결되고, 흉수 전체와 요수 둘째 마디까지 천상계와 연결된다. 척수로 들어가면 천상계의 서로 다른 세계들이 펼쳐지고, 영혼으로 존재할 때 가져왔던 수많은 생의 기록들이 인식된다. 척수 막관을 할 때 방편에 따라 처음 의식 경로로 들어가는 방법이 다르다. 하지만 척수로 내려가서 다른 세계와 연결하는 것은 같은 방법이 쓰인다. 척수 막관법은 단순하게 무념 상태만을 지켜보면서 사마타를 익히는 법이 아니다. 신경을 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절하면서 사마타를 익히는 방법이다. 신경 억제의 범위에 따라 사마타의 서로 다른 경지를 만들어낸다. 사마타의 경지에 따라 본성을 인식하는 것도 차이가 있다. 시상의 무념처와 중심의 무심처가 하나로 연결돼서
서로를 비추는 상태로 본성을 보는 것이다. 시상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가서 중내까지 무념을 세우고 중심을 연결해서 서로를 비춰보는 것도 본성을 보는 것이다. 이 경우에 두 종류의 사마타는 깊이가 서로 다르다. 중심부를 억제하는 호흡, 이제 그 호흡과 냄새 경로를 자극하는 호흡이 예를 들어 시상까지 내려오면 시상에서는 냄새 경로에서는 옥침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상의 그 무념처, 이제 무념주 기둥과 텅 빈 공간의 그 상태가 시상에서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는 거를 갖다가 요걸 지켜보면서 옥침을 같이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옥침단이 자극이 되면서는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요 시상단의 그 시상 막관을 하면서는 가바가 이제 분비가 돼서 신경 억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기능을 서로 옥침단, 시상단을 마주 보면서 그 자리에 머무르고, 나중에 이 옥침단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가 무심처가 돼요. 그러니까 가슴 바탕에도 무심처가 있는데 요 뒤통수에도 무심처가 있어서 이 머릿속과 이 가슴 바탕을 서로 마주보게 해서 능연을 해도 되고, 이 뒤통수의 무심처와 시상의 무념처를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능연을 해도 되는 거야. 요게 확보가 되면 쉽죠. 머릿속 안에서 무념무심이 능연을 하니까 집중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뇌로 내려오면 이 신경 억제 체계를 통해서 중뇌까지 내려오면 뒤통수에서도 여기 옥침에서 한 칸 내려가고 중뇌만큼, 그래서 교내로 내려오면 또 한 칸, 연수로 내려오면 또 한 칸, 그렇게 해서 차례차례 이렇게 앞뒤로 대응해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그 호흡 경로에서 냄새 경로와 호흡 경로가 같이 자극이 되는 거죠. 우리 문자 중에서 두 개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 두 개씩 들어가는 애가 있지, 그죠? 그 애자 같은 경우가 두 경로를 동시에 자극해라, 그런 소리예요. 이제 두 경로를 자극하는데 연결해서 자극하는 거는 애는 떨어뜨려서 자극하는 게 예. 문자관을 할 때 발성을 통해서 자극하는 그 경로가 그렇게 이제 서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자 발성을 할 때는 이제 그 문자의 그 구조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양쪽을 갖다 같이 자극해 갈 수 있고, 이제 호흡으로 먼저 그거를 훈련을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시상에서부터 이렇게 그것이 돼야 돼요. 한 계단 한 계단. 그래서 그 연습이 필요하다.
이제 호흡 경로를 통해서 이제 중추신경 억제가 이루어지고, 냄새 경로를 통해서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이제 그 교감신경, 냄새 경로와 호흡 경로를 비교하면 냄새 경로는 의자의 등받이와 같아. 이제 뒷받침이 있는 거예요. 보호막을 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뭐 외부의식의 침해를 받을 때도 있고, 뭐, 안에 있는 그 습성이 이렇게 깨어나서 그 업식의 마장을 겪는 경우도 있고, 그 다양하잖아요. 그 침해되는 그 과정이. 근데 그 양쪽 기둥을 동시에 이제 뒷기둥이라 그래. 이 그 냄새 경로를 뒷기둥이라 그러고, 호흡 경로를 중간 기둥이라 그래요. 그 두 개의 기둥을 같이 세워서 나가다 보면 첫째 외부의식의 침해로부터 몸을 보호하게 된다. 수행을 하면서 절대 외부의식이 침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같이 작동을 하다 보면 그 아드레날린의 열기가 외부의식이 접촉되면 그냥 차단해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외부의식 들어왔을 때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이거 요 운동 하라 그랬잖아. 그지? 이게 아드레날린을 촉발시키는 운동이거든요. 몸으로 들어왔던 외부의식도 이 운동으로 튕기쳐 나가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드레날린으로 이렇게 쫙 장벽을 쳐놓으면 아예 외부의식이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좋은 자리, 뭐, 명당, 뭐, 이런 장소들은, 외부의식들이 거기가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리가 좋으니까 영가들이 그 자리에 그 에너지를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덜컥하고 외부의식이 접해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것도 참 난감하거든요. 어느 해인가 안동에 이제 무당들이 태백산에 기도를 갔는데, 태백산에서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옆에 따라갔던 사람이 빙의가 된 거야. 이게 안 떨어지는 거라. 별짓을 해도 안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제발 좀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외부식 들어온 그 보살님 신랑이 대단한 신랑이라 안 고쳐내면 큰일 난다는 거야. 우리 다 죽어요. 막 이런 정도가 된 거야. 그거를 어떻게. 이제 온발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애들이 흉내 내느라고 하면서 본다고. 그러니까 이게 막 완전히 다 이제 흐트러진 거죠. 외부의식이 들어오면요, 우리 몸은 한 개의 영혼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생명망을 갖고 있어요. 혈관도 그렇고 신경도 그렇고 경락도 그렇고 영혼 한 개가 활동할 수 있는 그 넓이야. 근데 영혼 두 개가 들어왔다고 쳐봐. 그러면 이것들이 좁아가지고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 길이 넓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는 이제 진짜 무당이 돼도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신무지체라 그래.
그런 사람들은 영혼이 뭐 하나 더 들어와도 같이 잘 살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영혼이 들어오면 그게 너무 좁아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앞에서 앉혀놓고 온발성은 계속 해봐라 그렇게 놓고 이제 나는 뒤에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분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30분 하니까 분리가 됐어. 이제 영가가 이제 분리가 돼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오음 소리가 정상으로 돌아가요. 오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야. 정신도 이제 그렇게 되면 딱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해서 보냈는데 나중에 그 신랑이 왔더라고. 와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뭐 스님이 우리 집사람 고쳐줘서 뭐 너무 감사하다고 뭐 그러면서 막 수박을 큰 걸 2덩이를 갖고 왔어. 그게 이제 무당들도 좋은 자리 찾아서 기도하러 가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온 거예요.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어떤 경우는 뭐 장사집, 그 장례집 갔다가 외부의식 붙어서 오는 경우, 뭐 증상도 다양해요. 이렇게 금방 이렇게 이 빙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막 정신이 이렇게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조금씩 아파. 뭐 예를 들어갖고 어깨가 뭐 이상하게 좀 어깨가 아프네. 그 이튿날 일어나면 목을 못 움직여. 또 하루 지나가면 이제 진짜 막 너무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뭐 치료 다 해도 안 나서. 그래가지고 몇 년을 그 상태로 보낸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그 외부식이에요. 그 어깨에 올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낫냐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허다하게 많아. 이 호흡 수련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잠들기 전이든 아니면 짬짬이든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있던 외부의식도 싹 분리가 되고 방음막이 탁 쳐지고. 그 이제 장사집 갈 때 어디 처음 가는 장소 좀 깨름직한 데가 있잖아. 우리가 어딜 갔는데 좀 느낌이 안 좋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딱 치는 거예요. 숨을 딱 한번 이렇게 들이셔서 옥침으로 나오고 들이셔갖고 쫙 중추신경으로 쫙 해가지고 그 한 번의 호흡으로 방어막을 탁 치는 거예요. 얼마나 간편하냐고. 그 죽을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거지. 그 좋은 자리 가서 뭐 호흡 수련한다, 뭐 기받는다. 그런 자리일수록 다 그래요. 더 그래. 그런 것들이. 질문이 있습니다. 뭐 저거 주라고 그러대. 아까 처음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말씀하실 때요. 보통은 이렇게 자유롭게 조절이 되는데 교감, 부교감이 다 이렇게 항진되면서 서로 부딪힐 때가 있나요? 있지. 그럴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교감과 부교감의 균형을 잡아주는 신경이 어깨 부신경이에요. 부신경이 이제 교감신경 한 줄기는 부신경이 이제 한쪽에 4줄기씩 양쪽에 8줄기가 있어. 근데 그 4줄기 중에서 2줄기가 하나는 교감을 잡고 있고 하나는 부교감을 잡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부신경이
그 교감, 부교감의 요 상태를 조절을 해주는 거야. 근데 부신경이 수축돼. 예를 들어 잠을 이렇게 잤는데 이쪽으로만 잤는데 벽에가 낮았어. 그래갖고 이게 떠눌려가지고 이제 이쪽 근육이 무리가 왔어. 어떤 때는 힘줄이 끊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부신경에 이상이 오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 요 부위인데 요 부위에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잡아주는 그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감신경이 항진될 때는 끝없이 항진되고 부교감이 항진될 때는 끝없이 항진이 돼. 그래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요거를 이제 이걸 기량적 작용이라 그러는데 이게 돼야 되는데 쭉 올라가고 또 쭉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 자율신경 균형이 깨져. 뭐 어떤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눈 같은 경우는 이게 부교감 그 기반이고 귀 같은 경우는 이제 교감 기반이거든요. 이제 호흡도 교감 기반이야. 근데 이제 눈으로 보는 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교감이 항진이 돼. 눈을 계속 쓰다 보면 그러면 교감 억제가 지나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혈압이 돼. 네. 그래서 또 자율신경 기능이 깨진 경우가 있고, 또 듣는 쪽에서 이제 턱관절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이 귀 쪽에서 교감 항진이 한쪽이 항진되고 이쪽은 정상이 되고 그렇게 돼. 그러면 교감 자체의 좌우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턱관절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율신경 조절력이 사라지는 거고, 뭐, 예를 들어, 심장이 안 좋아져서, 뭐, 심장 혈관이 막혀서 심장 기능 이상이 있다. 이러면 이제 그거는 장부 기능으로 생기는 자율신경 불균형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자율신경 불균형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자율신경 불균형으로 오는 그 대표적인 병들이 이제 심혈관 질환하고 불면증, 이명, 그리고 이제 그 어지럼증, 그리고 이제 뭐 그 어지럼증이 멀미 뭐 이런 것도 아주 심해지고, 뭐 소화기능 이상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제일 많은 게 어깨 신경의 훼손이에요. 그 승모근이 경직돼 있거나 그럴 경우에.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승모근 경직, 목비근 경직, 어깨 경직.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병적인 것 말고 우리가 수련할 때 그렇게 교감, 부교감이 조화를 못 이룰 때 이렇게 굉장히 번거로워지잖아요. 그리고 말하자면 주파수가 따로 이렇게 하니까 마치 한 사람 속에 둘이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꼭 외부의식처럼 의식될 수도 있나요? 자율신경 이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럴 때 이제 인식을 한다거나 어떤 사유를 한다거나 뭐 말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외부의식은 아닌데 자기 속에 꼭 다른 자아가 있는 것처럼 다른 파동을 서로 따로따로 일으키는 그런 느낌으로 느껴질 수 있나요? 그게 이제 자율신경 하나만의 훼손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고, 예. 자율신경 균형이 깨지면서 3차 신경 쪽에 기능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네. 이제 3차 신경이 인지조절 기능을 못 해줘서, 예. 이제 그 무의식과 현재의식의 벽이 깨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율신경이 훼손되면 일단 무의식과 현재의식의 그 벽이 허물어져, 1단계가. 네. 그런데 그게 이제 3차 신경이 건강하면 3차 신경이 그거를 잡아줘. 그런데 3차 신경마저 균형이 깨지면 이제 무의식과 현재의식을 혼돈하고 무의식을 이제 그런
또 다른 자아로 인식하고, 이제 현재의식을 또 다른 자아로 인식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럴 경우에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호흡으로는 과호흡증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는 심하면 조현병 이렇게 또 발전될 수도 있나요? 그렇지, 뭐, 우울증, 뭐, 조현병, 뭐, 다중인격, 뭐, 공황장애, 뭐, 이런 게 생기죠. 그러면 스님 말씀으로 보면은 운동 처방으로 이제 이렇게 경직이나 양쪽의 균형을 맞춰주는 방법이 있고, 또 수행적으로는 또 어떤 주파수를 맞춘다거나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걸 이렇게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이제, 척수로 균형을 이제, 평소에 그 습관적으로, 척수로 균형을 잡아가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예. 이제, 그때그때 그걸 해소를 해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눈 균형, 귀 균형, 이제 요 호흡 균형, 코도 이제 이 한쪽 코가 막히면 이게 자율신경 균형이 깨지는 원인이 돼요. 그리고 이제 입 균형, 입술 균형, 요거를 입을 이렇게 딱 물고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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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제 요 균형을 이렇게 인식해줘. 가끔씩.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장애가 해소가 되고, 그리고 왜 맑은 상태 있잖아요. 예. 정신이 맑다. 네. 이렇게 상쾌하고 맑은 그 상태가 유지가 돼.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띵 하든지, 뭔가 흐리멍텅 하든지, 뭐, 통증이, 뭐, 지끈하든지, 뭐, 이쪽은 텅 빈 것 같은데, 이쪽은 뭔가 꽉 차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든지, 뭐, 이런 어떤, 이제, 부담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런 부담이 생겼을 때, 한뜻이 누워서 이렇게 균형 잡기, 피질적 핵이라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공간적 상태가 조성이 되면, 그것만 해줘도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런 에너지장이 있으면, 이런 에너지장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얘가 잡아줘요. 네. 예. 가끔, 뭐, 며칠 전에도 연화사에 있는데, 그 머릿속이 이렇게 말끔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뭐, 이렇게 짜글거리네. 그거는 이제 누가 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상태가 나한테 일치가 된 거예요. 불편하잖아.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제 그 도드리를 한번 이렇게 걸어가면서 어느 자리에서 이게 없어지나 내가 관찰을 해봤어. 그랬더니 그 중간에 그 바위 논대 있잖아요. 거기 딱 앉으니까 순식간에 싹 씻어지더라고. 그 자리가 참 좋더라고. 첫 번째 자리. 그러니까 밑에 자리. 그 윗자리가 있고 밑에 자리가 있잖아요. 그 바위에. 근데 밑에 자리에 앉았어. 윗자리는 밑에 자리에 먼저 앉고 윗자리에 앉으려고 그랬는데 밑에 자리에서 싹 없어지니까. 예, 뭐 더 이상 뭐 그 윗자리는 안 앉고 그냥 뺑뺑 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들.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뭐 불편하다고 없애려고 하지 말고 관찰을 하면서 비춰보고 그리고 이제 뭔가 그런 필요가 있으면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실험도 해보고
요런 것들이 필요하죠. 예. 이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짜증나고, 내 짜증이 아니야. 예? 막, 막 이상하게 이렇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복잡해. 뭔가, 이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 거 아닌 것이 와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어쩔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해소를 해야지. 근데 어떤 경우는 딱 보면 이제 빙글 돌아요. 그건 외부의식이 있는 거야. 응? 뭐, 가슴에서 빙글 돌든지, 머리에서 빙글 돌든지.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딱 입술 요거 맞춰주는 거, 얼굴 맞춰주는 거를 이렇게 딱 하고 그냥 무념처, 무심처 해가지고 딱 능연을 딱 해줘요. 금방 없어져. 네. 그러면 이제 빙 돌던 게 딱 멈추고 안정이 되면 그 사람도 해소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차라리 외부의식 같은 경우는 쉽게 이제 그렇게 제도가 되는데, 이제 다른 경우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자율신경도 훼손되고 3차 신경도 훼손돼서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이 인지장애 같은 경우는 그거는 치료가 돼야 고쳐지는 거예요. 네,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죠. 이제 척수막과는, 이제 식근, 이 식근을 한 단계씩 내려가서 이제 사마타를 이루는 이제 기법이 이제 같이 활용이 되는데, 단계적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우윗단에 억제된 영역을 계속 확장시키면서 척수막관을 하는 방법이 있고, 고단만, 예를 들어 중내막관 하면 시상막관을 안 하고 중내만 보면서 막관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중내막관 하는데 시상하고 중내를 묶어서 막관을 한다든지, 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따로따로 떼서 해주는 막관이 정교해. 그리고 그 따로따로 떼서 하는 막관이 제대로 되면 그 단의 신경계와 연결되는 이제 다른 차원의 세계, 그것이 서로 이제 공유가 돼요. 척수막관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숙명통을 얻는데, 시간적으로는 한 3겁 정도까지 가봤어요. 3겁. 그러니까 단마다 전생의 업식들이 다 거기 이제 흩어져서 이렇게 내재가 돼 있는데, 그 안에 내재된 정보들 중에서 3겁 전의 정보까지도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하면 더 내려갈 수 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하루에 한 1시간 반? 1시간 반 정도 해가지고 그게 한 1년 동안 들여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정교하게 들여다보려면. 그래서 이제
사마타관을 하면서 그 안에 내재된 업식이 떠오르는 거를 가지고 이제 그 생을 보는 거지. 예. 그리고 그 생과 연관된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그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많은 그 배움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아, 그때 그 생에서 내가 그걸 얻었구나. 그 생에서 내가 누굴 만났구나. 그 생에서 내가 어떤 세계에 태어났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다 지식이 되죠. 그런 것들이. 그거를 한 600개 정도 파일로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면 이제 우리 보살이가 그걸 다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파일로 이제 그 만들어 놓고,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생의 그 인연이 다음 생으로는 어떻게 이어지고 현 생으로는 어떻게 이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밌죠. 얘기 듣는 사람은 재밌으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상황 그게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이제 거기로 들어가 가지고 고단에 머물러서 다시 그 기억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하고, 그게 참 재밌어요. 이 숙명지도 재밌어. 이제 다른 이제 천상세계, 지옥계, 뭐 축생계, 뭐 천상세계, 뭐 그것도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거기다가 한 가지 조건이 더해져야 돼.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사천왕천하고 내가 연결을 하겠다. 천상세계에서. 그러면 사천왕천에 들어가려면 의리가 있어야 돼. 의리. 예.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의리를 지켰는가. 이제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뭐 도리천에 가려면은 이제 착한 마음이 있어야 돼. 예? 내가 선심이 있는가? 이기심을 버리고 선심을 행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그 마음을 떠올리면서 그 자리를 관하면 그게 그 세계와 연결되는 이제 주파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천상세계하고 연결될 때는 이제 세계마다 이제 욕계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조건, 이제 뭐 기쁨, 뭐 즐거움, 뭐 이런 어떤 그 감정들이 이제 근거가 되고, 그렇게 의리니 뭐 착함이니 뭐 하는 이제 기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거죠. 또 사명의식 뭐 이런 것들이. 그 야마천 같은 경우는 이제 존재 목적이 있어야 돼요. 다른 생명을 이롭게 하는데 존재 목적이 있었으면 그걸 가지고 그 세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선정 이제 색계로 가면 그건 이제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요 선정력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그 세계와 이제 연결을 하죠. 그래서 그런 기법들이 이제 더해지는데 그런 내용들도 다 정리를 해놨어요.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그게 이제 32진로 수행이라고 하는 이제 그 수행 체계인데, 그거 이제 그 뒤쪽에 가면 이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의 수행은 냄새 경로하고 호흡 경로를 운용하면서 무비게 하는 이 수련은 시상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내려가는데, 서두르지 말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이렇게 잡아서, 그 위치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수인법하고, 이 손가락의 굴곡 각도하고 이제 그 들어가는 위치, 그게 서로 매칭이 돼요. 그래서 이제 검지손가락 굴곡 각도 또는 엄지손가락 굴곡 각도, 삼지 굴곡 각도, 또 3, 4, 5지 굴곡 각도, 4, 5지 굴곡 각도, 이제 요런 것들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막에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손가락의 굴곡이 그 부위를 자극해줘. 예. 그게 그걸로 연결이 돼 있어요. 손가락에서부터 그 자리까지.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이제 수인을 이렇게 운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 피질에서 이제 시상단까지, 요 첫째 마디, 요 굴곡, 요게 이제 그 시상단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살짝 이렇게 눌러주면 요게 시상단이고, 검지 같은 경우 첫째 마디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구부려주면 요게 중래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손가락마다 그 굴곡 각도에 따라서 그 들어가는 위치가 달라.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중래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검지손가락 첫째 마디를 이렇게 구부려주고 나선호흡으로 호흡을 갖다가 중래까지 들이쉰다고 생각하고 백회에서부터 숨을 들이쉬면 요 굴곡 각도에 따라서 호흡이 들어가는 높이가 딱 조절이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 중래 막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법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자리가 잡히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자리에서 무념주와 텅 빈 공간, 그리고 그 자리에서 뒤통수의 기점, 그리고 그 자리와 중심의 연결, 요거를 갖다가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자리에 업식이 표출이 돼서 이 무념 무심으로 그 업식을 비춰보고 그거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그러면 한 계단 더 내려가자. 그러면 이제 손가락을 검지 첫 번째 마디에서 두 번째 마디까지 그렇게 구부려 준다. 그러면 한 계단 더 내려가는 거지. 이거는 교내예요. 교내를 자극할 때는 삼지 두 번째 손가락 구부리는 것도 이게 교내고, 검지 두 번째 손가락은 또 교내예요. 요 두 개를 같이 해도 교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선호흡까지 들이셔서 그것까지 딱 억제시켜 놓고, 교내만 따로 하고 싶으면 따로 하고, 시상 중내 교내를 같이 합쳐서 하고 싶으면 합쳐서 하고, 요거를 선택해서 하면 되죠. 이 수행은 아주 재미있다. 제일 재밌는 수행이에요. 그게 어떤 내 생명이 갖고 있는 내가 모르는 나, 그게 이 수행을 통해서 다 깨어나요. 그러니까 그때 떠오르는 업식들이 이 숙명지라니까.
그거 얼마나 재밌어요. 아주. 제일 재밌는 수행이지. 그래서 그냥 업식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나는 그 사마타와 요 선나를 같이 이렇게 하고 등 쪽 요 기점까지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무념, 무심 그리고 등 쪽 기점 이렇게 해가지고 수인법까지 해서 이렇게 딱 생각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거야. 거기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도 요새 꽃 생각, 접시꽃이 떡, 거기 있으니까. 접시꽃이 한 송이가 있고. 그렇게 해야 돼요. 쭉 더 보죠. 척수막관을 통해 교내까지 내려오면 소내와 연결된다. 소내에서는 유전형질을 만난다. 나라는 육체 생명이 존재하기까지 유전자를 전해둔 모든 생명들의 유전적 정보가 소내에 들어있다. 소내로 들어가면 그들을 만나게 된다. 수천, 수백억의 군중 속에 내가 있다. 수많은 사람 바글바글 모여서 제각기 다른 말을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듣는다. 손에 머물러 있다 보면 그 말들을 알아듣게 된다. 들어보면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들, 내가 살면서 가져왔던 습관들, 이런 것들이 말 속에 들어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유전적 형질들이다. 그 사람들을 보고 있다 보면 유난하게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은 말이 많구나. 저 사람은 격하구나. 내 안의 격정은 저 사람한테서 온 거고, 내가 말 많은 거는 저 사람한테 온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 그 사람들이 다 내 조상들이다. 인식되는 대상을 놓고 공관을 행한다. 교내와 소내막에 세워진 사마타로 비춰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말이 쉬어지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이 쉬어진다. 결국에는 소내를 지배하던 모든 유전적 형질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유전성을 제도했을 때는 내 뜻을 전하면 소내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이 일사불란하게 따라온다. 말 많던 사람도 말이 없어지고 화내던 사람도 화가 없어진다. 현실 속에서도 내 어머니가 변화되어 있고 내 아버지가 변화되어 있다. 손해를 제도하는 순간 내 자식도 제도되고 유전적 형질을 전해준 조상들이 모두 제도된다. 손해막과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꾸준하게 해야 한다. 다른 영역을 제도하면서 짬짬이 병행하는 것도 좋다. 이제 유전적 형질의 제도인데, 이거는 유전 형질을 공유하는 이제 그 가족들, 뭐 외가 쪽도 그렇고 친가 쪽도 그렇고 이제 가족들까지 다 같이 이제 제도하는 방법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한 2주 됐나? 저희 이제 큰아버지가 서산에 사시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연세가 95인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랑 이제 둘이
그 장례식장에 간다고 이제 어머니 모시고 가는데, 가는 내내 그 큰아버지 욕을 하는 거야, 엄마가. 그 인간이 뭐가 어쨌다는 등, 뭐가 어쨌다는 등, 뭐, 그 두엄 푸는 그 포크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막, 그 집에 벽을 갖다가 막, 뭐 뚫어가지고 막 새벽에 자는데 벽을 무너뜨리고 막 쫓아와서 죽인다고 막 하고 막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는 거야. 근데 어렸을 때 나한테 그 기억이 있어. 그 큰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막 죽인다고 부엌칼 들고 쫓아다니는 그 기억이 있어요. 그 어느 날 이렇게 문득 그 손해막관을 하는데 그 기억이 딱 떠오른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결국에는 그 큰아버지가 이제 아버지한테 물려줄 재산을 다 가로채고, 아버지가 가난하게 됐고, 아버지가 가난해지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가난하게 살고, 그 속에서 이제 아버지하고 저하고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저는 집을 떠난 거야.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한테는 내가 가난에 익숙하게 이렇게 나를 키워주셔서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불편함을 모르는데 이게 아버지의 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큰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그 큰아버지는 욕심을 최대한 부려서 자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연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해준 거거든. 그 큰아버지가 욕심을 안 부리고 우리 집이 잘 살았으면 나는 출가를 안 하고 뭐 학교 선생이 됐든지 뭐 과학자가 됐든지, 어렸을 때 그런 게 이제 목표였거든요. 그렇게 됐겠지. 그런데 그 큰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돼가지고 나는 출가해서 아주 만족한, 아주 행복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됐지. 그러니까 그게 그 양반의 은혜인 거야. 그런데 이번에 가면서도 엄마가 막 그 큰아버지의 그 못된 그 아주 포악한 그 시절의 얘기를 이제 처음 듣는 얘기도 많더라고. 뭐 한 5시간을 가면서 막 한시도 쉬지 않고 쫑알쫑알 하니까 얼마나 많은 걸 들었겠어.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아유, 그래도 그 큰아버지가 그 역할을 잘 해줘서, 나도 이렇게 출가를 하게 됐고, 아유, 엄마가 지금 이렇게 와서 내 가까운 데서 이렇게 사는 것도 결국엔 다 그 큰아버지 은덕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갔더니 이제 사진이 이렇게 탁 걸려 있는데, 막상 또 가니까 또 그 앞에 가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욕을 하더니 어떻게 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한대야? 그랬더니, 아니, 물로 가니까 그렇게 울음이 나오대.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큰아버지한테 가서, 당신의 역할을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 물론 뭐, 욕심을 그렇게 부려서, 하여튼 그 큰아버지는 잘 살았어요. 그야말로 이제 넉넉하게 이제 잘 살았고, 그렇게 했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이 괴로웠을 거 아니야. 어쨌든 당신은 당신 역할을 참 잘했다. 잘했으니까, 다음 생에는 이제 그렇게 안 좋은 역할 하지 말고, 좋은 역할을 해서 칭송받고 좀 마음 편하게 사는 그런 생을 사셔라.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이렇게 인과의 한 굴레가 이렇게 이제 마무리된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어머니의 없이 이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없이 그 집안에 없이 그 유전자 공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업식들이 있고 손해 제도를 하고 그렇게 했어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습득하면서 만들어내는 또 업보가 있잖아요. 그건 서로 이렇게 공유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게 그 큰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 이기적으로 잘 살았어. 그렇게 아주 했던. 근데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런 어떤 불안정함, 그 집안의 그 유전자에서부터 오는 그런 불안정한 것들이 많이 씌어지고 뭔가 이렇게 이제 한 굴레가 이렇게 이제 돌아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해로 들어가서 이제 합장을 이렇게 하고 손해 막관을 하면서 그 손해 속에 있는 그 큰아버지의 그 생전 습성들, 그걸 한번 또 이렇게 떠올려 보고, 뭐 엄마한테 다 들었으니까 이제 그걸 되게 떠올려 보고, 네, 고생했습니다. 그 역할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고생했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내주고, 그걸 갖다가 이제 손에 이제 사마타로 해서 이렇게 이제 비춰주고, 또 이렇게 능연해주고, 한 30분 정도 이제 그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그 개운한 거예요. 네? 그 마음이. 그리고 가족들도 뭐 슬퍼하지도 않고, 우리 엄마만 꺼이꺼이 했지. 거기 식구들은 뭐, 다 뭐, 좋아가지고 뭐, 방글방글 하고 다 있더라고. 그래갖고 참, 예, 이 집안의 이 인연과 인과라는 것이 참, 이게 참 끈질긴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예. 누군들 뭐 그렇게 괴로운 역할 하고 싶었겠어. 그죠? 자기도 그걸 모르게 그 굴레에 이렇게 휩싸여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 손해막과를 할 때는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업식들이 다 같이 깨어나요. 그렇게. 그래서 그 습관들, 조상 때부터 이어진 그 안 좋은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게 내 안에 있어. 그거를 이제 과감하게 이렇게 끊어내고 그거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잘 인식이 안 돼요. 근데 손해로 들어가서 그 손해에 막관을 하면서 이렇게 드러나는 업식들을 보면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아, 이게 우리 아버지의 업식이었구나. 어? 이건 우리 어머니의 업식이었구나. 아, 이건 우리 큰아버지의 업식이었구나. 이건 우리 할아버지의 업식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그럼 그거를 그때그때 그렇게 손해막관을 하면서 이제 비춰주고 무념으로만 비춰줘도 좋고 아니면 그 무념하고 무심을 같이 비춰줘도 좋고 아니면 정멸상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해주면 더 좋고 할 수 있는 그 역량 안에서 그렇게 해주면 돼요. 어찌 보면 그 척수막관 하면서 이 손해막관을 할 때가 장애가 제일 많아요. 네. 근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신경질이 나고, 아, 이거 내 조상의 그 업식이구나. 어? 이렇게 보고, 그거를, 무념무심으로 이렇게, 씻어준다고 생각하고, 그걸 보지, 거기에 이렇게, 매몰돼서, 어, 그 느낌을 일상 속에서도 그렇게 표출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손해막관도 좀 긴 시간을 하는 게 좋고, 손해막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 손가락 피질, 요 손가락의 지문이 이제 손해에서 온 거예요. 그 손해에 그 주름이 있거든요. 그 주름이 손가락 그 지문이 이제 생기는 원인이 되고, 그 손의 주름하고 이제 대뇌 피질의 그 피질 신경의 기능이 더해져서 이제 지문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해막관을 할 때는 두 손을 이렇게 지문을 맞대게 하는 거죠. 이렇게. 예. 다른 것들은 이렇게 손가락 굴곡 각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손해막관은 이렇게 해요. 지문을 맞닿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 손가락이 맞닿은 자리에서 혈관 박동을 느끼고 심장 박동을 느껴요. 이 다섯 손가락 전체에서. 그래서 여기서 심장 박동이 느껴지면 이 박동을 그대로 손해가 두 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양쪽으로 손해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손의 중간을 이렇게 내가 손으로 잡고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한 것이 손의 중간을 이렇게 잡은 거야. 그러면 손의 중간부의 중심부 쪽에 이제 큰 혈관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서 손가락에서 혈관 박동이 이렇게 지문 쪽에서 느껴지면 그 손의 중심부를 타고 올라가는 그 굵은 혈관에서 박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손에서 이 손가락 박동하고 손의 박동을 같이 느껴주는 거죠. 거기서 혈관 박동을 느끼고, 혈관 박동이 이제 일어나는 그 범위를 손해로 이렇게 인식하고, 그 박동을 이제 주시하다 보면 한 2분 50초 정도 지나면 박동이 끊어져요. 박동이 일어날 때는 박동이 거칠어서 그 손의 공간 자체가 그 텅 빈 그 느낌이 인식이 잘 안 되는데, 박동이 끊어지면 거기서 빈 공간이 드러나고, 또 한 2분 50초 지나면 또 이제 박동이 일어나고, 요걸 반복하죠. 그래서 박동이 끊어졌을 때, 텅 빈 공간을 이제 사마타관으로 하고, 그 상태를 이 중심의 무심초와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떠오르는 업식을 지켜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떠오르는 업식들이 이제 유전적 형질이에요. 음.
여기까지 하죠. 음.